소금을 줄여야 오래 산다는 말, 평생을 들어온 건강 상식이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5년 차 내과 전문의 정찬욱입니다. 오늘 저염식 신화에 가려져 있던 소금의 놀라운 진실과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소금물 섭취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세계 최고 의학 저널들이 증명했으며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었던 제 환자분의 삶을 되찾아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지난 5년간 국과 찌개는 물론 남편이 좋아하는 짭짤한 조림 반찬도 손주들이 놀러와도 김치 한 조각 마음 편히 내주지 못하고 물에 헹궈줄 정도로 극단적인 저염식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압은 조절되지 않고 오히려 원인 모를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어지럼증,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왜 몸은 점점 더 나빠질까요? 그분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저염식의 함정에 빠져 계시다는 것을요. 이 환자분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2014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란셋에 17개국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큐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결과는 소금 섭취가 적을수록 건강하다는 지난 50년간의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J자 모양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즉,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 또한 사망률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연구는 곧이어 세계 양대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온타겟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연구 모두 하루 3g에서 6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어떻게든 혈압과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 레닌안지오텐신이라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이 비상발전기는 당장 우리 몸이 멈추지 않게는 해주지만 엄청난 소음과 매연을 내뿜는 낡은 발전기와도 같습니다. 과도하게 가동되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 저염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은 우리 일상 바로 곁에 있습니다. 혹시 더운 여름날 등산을 하다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아찔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땀을 비 오듯 쏟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만 벌컥벌컥 들이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땀으로 나트륨이 다량 배출된 상태에서 맹물만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저나트륨혈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쇼크 상태에 이를 수도 있죠. 등산 전문가들이 괜히 소금에 절인 오이나 사탕을 챙겨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렸을 때는 물과 함께 반드시 소금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박사님, 그래도 저는 소금을 줄이니 혈압이 떨어졌는데요. 하는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상 때문에 수십 년간 진짜 범인이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원래 스스로 염분을 조절하는 아주 유능한 일꾼입니다. 건강할 때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와도 밤새 부지런히 일해서 불필요한 양은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일꾼이 너무 지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혈당을 낮추기 위해 분비된 인슐린이 신장에게 소금 배출하지 마라고 명령하며 일꾼의 팔다리를 묶어버리게 됩니다.
일꾼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처리를 못해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 소금 섭취를 줄여주면 당장 일꾼의 부담이 줄어드니 혈압이 잠시 안정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줄이니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지쳐있는 일꾼, 즉 인슐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지치게 만든 원인인 설탕을 줄여서 우리 신장이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악술지 하이퍼텐션 등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우리 신장에 직접 작용하여 나트륨 배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빵이나 과자, 달콤한 음료수를 즐겨 먹어 인슐린 수치가 늘 높은 사람은 인슐린이 신장에게 소금을 꽉 붙잡고 있어 라고 계속 명령하는 셈입니다. 결국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것이죠. 그래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라고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주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이들은 예로부터 차를 마실 때 아주 특별한 것을 넣어 마셨다고 합니다. 바로 암염, 즉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짠맛이 나는 차를 물처럼 마시며 살아왔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식단에는 우리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인슐린의 방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소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소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처리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소금을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따라 소금은 생명의 물이 될 수도 그냥 짠 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의 소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하얀 소금, 분홍 소금, 회색 소금. 과연 어떤 소금이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소금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의 소금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제염, 맛소금처럼 공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하얀 소금은 사실 미네랄이라는 영혼은 모두 날아가고 염화나트륨이라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입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자연 소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80여 가지의 미네랄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살아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순한 덤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여 근육 경련을 막아주고 천일염에 포함되어 있는 칼륨은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 혈압 문제도 조절해주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염화나트륨만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의 문제점이 생기지만 칼륨의 기량작용으로 인해 나트륨의 유해성을 낮춰줍니다. 앞선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경우도 미네랄이 풍부한 암염으로 섭취하니까 나트륨의 유해성은 안 나타난다고 봐도 되겠지요. 강력 추천하는 생명의 소금은 불순물이 적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불순물을 잘 제거한 국산 천일염입니다. 이들은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천일염을 고르실 때는 국산이더라도 간수를 제대로 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축축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것이 좋은 천일염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은 소금은 맛소금, 꽃소금 같은 정제염입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염화나트륨 덩어리로 오히려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금을 고르는 지혜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앞으로 이어질 내 몸에 딱 맞는 소금물, 황금 비율과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좋은 소금을 고르셨다면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우리 몸, 특히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소금이 잘 녹지 않아 맛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노폐물이 쌓인 아침 공복, 양치질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250ml에 좋은 소금을 한두 꼬집, 약 1g에서 2g 정도 넣어 잘 녹여 드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 처음에는 한 꼬집으로 시작해서 약간 짭짤하네라고 느껴지는 자신만의 최적의 농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밤새 지쳐있던 내 몸의 세포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나를 위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미네랄을 먼저 채워주면 우리 몸의 대사가 안정되어 하루 종일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을 덜 찾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 식욕을 막아주는 가장 쉽고 과학적인 방법인 셈이죠. 이제 곧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사님, 저는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인인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먼저 줄이고 있다면 좋은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물 250ml에 소금 한 꼬집보다 더 적게 쌀 한 톨만큼의 소금만 넣어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아주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의 대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한 70대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분과 오랜 상담 끝에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새로운 관점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먼저 줄이고 좋은 소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환자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 소금물은 아침에만 마셔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 역할을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커피를 많이 드셨거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물 대신 미네랄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맹물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지만 미네랄 소금물은 수분과 함께 생명의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셨는데 몸이 붓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범인이 설탕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신장은 원래 소금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신장이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으면 소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붙잡아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몸이 붓는다면 소금물 양을 잠시 줄이시고 내가 혹시 빵이나 과자, 달콤한 음료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식단부터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하는 질문도 종종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지만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적어도 내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세포의 교체 기간 정도만큼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태어나는 공사를 평생 진행합니다. 젊을 때는 공사 기간이 좀 짧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간은 늘어납니다. 또 신체 부위마다 세포를 교체하는 공사 기간이 다르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위장 내벽입니다. 위장 내벽은 세포의 교체 주기가 단 3일입니다.
그래서 3일만 좋은 습관을 유지해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요.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는 것을 보려면 피부 세포가 완전히 한번 바뀌는 6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려면 우리 몸의 적혈구가 모두 새로운 피로 바뀌는 4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한 이 소중한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위장 세포를, 피부 세포를, 그리고 혈액 세포를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 맛이 역해서 마시기 힘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더군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맛을 좋아할 수는 없죠.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금의 양을 쌀 한 톨만큼으로 줄여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게 시작해보세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좋은 소금 몇 알을 혀 밑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인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염식 신화라는 오랜 오해를 풀고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소금의 비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극단적 저염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제이커브 이론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고혈압의 진짜 주범은 소금이 아닌 설탕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네랄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깨우는 최고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사러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빵 한 조각, 과자 한 입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벽돌 한 장이 10년 뒤 당신의 몸의 요새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건강, 상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권위자의 말에 의지하는 대신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치 않는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백년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은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요새를 짓기 위해 어떤 벽돌부터 쌓아 올리실 건지 댓글로 당신의 첫 번째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믹스커피 줄이기 시작합니다처럼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에 저희 백년지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내과 전문의 정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